주가가 반토막이 나지 않는다면 최대 8%의 이자를 보장합니다. 꽤 솔깃한 제안이죠. 특히 은행에서 권유한 상품이니 안정적일 거라는 믿음도 갑니다. 그런데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수조 원대 손실이 예상됩니다. 지금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홍콩 H지수 ELS 얘기입니다. 금융당국도 은행 5곳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는데요.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은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홍콩 H지수는 뭐고, 자, 이것과 연계된 ELS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입니까? 홍콩 H지수라고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연상하시면 그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일정 부분을 모아서 지수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ELS라는 상품은 이렇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홍콩 H지수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 연계된 소위 투스타라는 상품인데요. 이런 것들이 일정 기간 동안 보통 3년 이하에서 지수가 50%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면 그들이 처음에 제시했던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인데 최근엔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현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H지수가 중국의 우량 기업들의 어떤 그런 주가 지수를 모은 건데, 자, 중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주식도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손실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손실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일단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2020년과 2022년에 홍콩 H지수가 12,000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대략 5,600 수준이다 보니까 지수가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내년 상반기 때 만기가 도래하는 게 대략 한 8조 정도 수준인데요. 이 중에서 4조 6천억 정도가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가 빠졌는데 왜 100% 손실이 아니고 절반 정도가 손실이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낙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지수가 기준점 대비 45%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면 원금은 거의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낙인이라는 45% 이상 하락하게 된다라면 이미 손실이 확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거기서 이제 손실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낙인을 터치한 것이 4조 한 6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품은 은행에서 권유를 했습니다. 자,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은 사실은 안정적으로 돈을 굴리는 사람들인데 이 위험성이 꽤 큰 상품인데 은행에서 왜 그분들한테 투자를 권유했습니까? 일단 가장 큰 것은 이 가입할 당시에 은행 금리를 보게 된다라면 은행 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다양한 대안 상품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제시를 해왔었던 것들입니다. 일단 홍콩 H지수가 들어간 ELS의 판매에 주력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홍콩 H지수가 그 전만 하더라도 8,000에서 12,000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한 번도 낙인이 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이런 블랙스완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었던 상황이고요. 따라서 고금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안전성이 있다라는 개념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실상 안전성보다는 우리가 위험을 5등급으로 나누는데 ELS 같은 경우는 1등급인 초고 위험 상품이었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성에 따라서 이렇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등급이라 그러면 지금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은행이 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했느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점장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그러면서 아니 돈을 이렇게 놔두지 말고 좋은 상품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얼핏 이런 거 뭐 이런 사태 관련된 거 그런 거 안 했더니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금융감독원도 은행 5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불안전 판매,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 이걸 들여다봤겠죠? 현재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결론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당국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90대 고령인 분에게도 팔았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투자를 권유할 때 6가지 사항을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 설명 의무서부터 적합성, 불공정이라든지 부당 권유가 없어야 되고 허위 가장 광고가 없어야 된다라는 총 6가지 여기 적합성과 최적성까지 이제 하게 되면 6가지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문서로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로 기록돼 있는 여부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문서가 완벽하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이게 불안전 판매냐라고 사후에 판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 발표가 조금 미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를 하신 분들의 걱정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닌데 손실이 확정되고 또 이것도 만약이지만 불안전 판매까지 우리 확인이 된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손실에 대해서? 이 부분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예. 배상을 받은 것도 문제이고 배상을 받는 기간도 상당히 이제 오래 걸릴 텐데요. 예. 문제는 이제 불안전 판매가 확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민원이 들어온 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70% 이상이 65세 고령자입니다. 예. 그렇고 현실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ELS 상품 가입자의 20% 정도가 약 65세 이상이시고요. 예. 그런데 이 중에 90%가 과거에 ELS를 했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있군요. 예, 네. 그렇게 된다라면 불안전 판매에서 그냥 자기는 모르고 우연치 않게 과거에 대해서 수익을 받고 이번에도 또 가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과거에 가입했던 경험이 있다라면 불안전 판매로 판명받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하지만 이제 심증만 갖고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죠. 90대 예. 이상 분들에게 이걸 설명했다라고 본다라면 저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품인데 과연 그분들이 이해하고 가입했느냐라는 문제는 별도이긴 하겠습니다만 예. 은행에서는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가 돼 있고 설명했다라는 고지 의무를 잘 수행했다라고 한다라면 이 부분을 정확히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세부 기준에 따라서 네. 말씀하신 대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예. 같은데 지금 아직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은 중간에 중도 해지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만기까지 계속 들고 가는 게 좋습니까? 이 상품의 특징에 앞서 낙인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수가 1000포인트에 가입을 했는데 지수가 지금 한 600 정도다라고 하면 400포인트가 빠진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손실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낙인을 터치해서 이게 지금 50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낙인이 발생하면 지수가 다시 600, 700 올라온다 하더라도 손실은 확정되는 겁니다. 그게 ELS 상품의 특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낙인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라면 손실이 이미 확정된 거고 지수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대신 손실폭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문제는 낙인 구간에 지금 와 계신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예. 5,600선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이것은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 지금 내가 해지하는 게 맞느냐. 낙인이 되고 나면 손실이 확정되는 거고 예. 지금도 평가 손실이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잘 관찰하셔야 되고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게 월요일 날 가서 해지를 한다 그래서 월요일 날 해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2, 3일이 걸립니다. 2, 3일이 걸리는 사이에 지수가 빠져버리면 낙인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낙인 시점에 가서 이것을 해지한다가 아니라 일정 부분 이상에서 잘 협의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참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판매한 은행에 잘 상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소장님도 전문가인데 이렇게 어려운데 네. 일반 투자분들이 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영주 YG 경제연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